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 라인이 지난 2달 사이에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수사의 울타리가 되어준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논란에 휩쓸려 쫓겨났고, 그 뒤에도 뚝심 있게 수사와 공판에 임해온 수사팀장이 지시 불이행으로 교체됐습니다. 수사팀장과 마찰을 빚었던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권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생긴 일로 보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검사직을 던졌던 백혜련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백혜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몇 달 사이에 검찰 조직이 요동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사퇴와 국정원 수사팀장 교체 그리고 징계, 이런 일들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이게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부터 법무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를 해왔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수사팀들은 계속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를 하고, 또 국정원 수사팀장까지 이렇게 교체되고 징계까지 받은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사팀장을 맡아왔던 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요. 그 징계 사유 혹시 보셨는지요? 예, 지시 불이행으로 저는 그렇게. 네. 네. 이게 이제 그 검찰 조직의 어떤 특별한 특성상 이해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검찰 조직으로 본다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조직이고, 네. 지시 불이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윤석열 지청장 징계 사유 자체는 검찰의 조직 특성상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단지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정원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 기본 가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지 검찰 조직의 특성상 부당하다, 정당하다, 이 문제로 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원론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상사로부터요, 부당한, 네. 지시를 받으면 거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부당하더라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언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부당한 지시라면 거부하는 게 맞겠죠. 일종의 국민에게도 저항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네. 검사에게도 검사로서의 양심,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정의에 반한다고 볼 때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대검 감찰본부도 그 조 지검장의 지시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따졌던 거 아닐까요? 네, 이번 그 대검 감찰본부의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요, 네. 그 주지검장의 지시가 부당했는지 여부 자체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단지 검찰의 직무명령 이행 체계 그 부분만을 중점에 둬서 윤 지청장이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게 맞는데 지시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징계 청구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트위터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군요. 윤석열 지청장도 모자라 박형철 부장까지.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박형철 부장, 그러니까 부팀장이죠. 네. 이분도 이른바 찍어내기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수사팀 전체가, 네. 찍어내기로구나 하여튼, 대검 상층부에서는 일종의 문제팀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이, 징계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 전체를 문제시하고 있다.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형철 부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법무부에서 징계안을 확정하게 되면 수사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징계 확정과 수사팀 배제는 평행선사로
같이 가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당장은 제가 볼 땐 수사팀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국민 여론이 네. 이 윤석열 지청장의 징계 문제를 놓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당장은 배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검찰총장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간부들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게 됩니다. 네. 분명히 2월 전에 1월경에는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박경철 부장을 비롯해서 수사팀 전원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 내년 1월 신임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이루어질 인사에서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검찰은 정기적으로 인사를 합니다만 그때마다 중요한 사안들, 그러니까 수사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될 그런 수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함께 인사를 하는지요? 인사는 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직무에서 그 부분에 한정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 않고 그 새로운 직위를 가지 않고 수사팀에 남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남기고 인사가 나더라도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 전례인가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철 즈음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수사팀이 있었던 사례가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만약 내년 1월에 정기 인사를 했는데 수사팀이 정말로 물갈이가 된다면 그것을 이것도 또한 차원의 수사팀 물갈이, 그러니까 찍어내기, 외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인사라는 주장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이제 판단의 기준이 저희들은 없으니까 조직을 경험하셨던 우리 백 변호사께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거의 인사 시절 즈음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유의미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는 네. 당연히 그 수사팀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어쨌든 정기 인사 시절에는 항상 정기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네. 빌미로 해서 수사팀 전체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윤석열 수사팀장이 그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강행한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직을 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남은 것은 공소장 변경 아니겠습니까? 네. 예, 수사팀은 이제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지만 이 공소장 변경이 그렇게 직을 걸 만큼 보람이 있는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사건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윤석열 지청장이 한 말 중에 보면은, 이번 이 트위터 글들을 보고 수사팀에서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 개입 이런 문제로 본다면 당연히 직을 걸 만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징계 조사한 거 보니까 조영권 지검장의 수사 방해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데 이 부분은 조 지검장이 문제의 발언, 그러니까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런 발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애초부터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두 사람만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두 사람 말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수사가 발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진 것을 보면 윤석열 지청장이 개인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영권 지검장과 윤석열 지청장 사이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네. 검찰 선배로서 충분히 존중해줄 상황이라면 존중해 주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윤석열 지청장의 발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또 조영권 지검장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아예 보고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보고는 받았지만 정상적인 보고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바꾼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영권 지검장과 윤석열 지청장
발언 중에 누구의 발언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윤석열 지청장의 발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팀 자체에서는 그 신빙성 여부 자체를 따지지 않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자체를 제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시 불이행 대상 중에 하나가 공소장 변경 부분인데요. 이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으니까 네. 징계 사유로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문제는 네.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하고 징계 사역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검사가 단일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네.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사유가 될지언정 검찰 외부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다 합법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그 이문정 검사가 재심 사건에 대해서 무죄 구형을 했을 때도 이것이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했지만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검찰의 무죄 구형을 한 것으로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것이 징계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징계가 결정되면요, 검사 입장에서 불복해서 대응할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지청장은 어떻게 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모습으로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대검 감찰 본부가요, 그 징계 청구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징계가 네. 감찰위원회에서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그 연합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만약 그 보도가 맞다면 징계 청구 결정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검 감찰본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네. 그러나 이게 감찰위원회가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지 의견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예. 절차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러나 그동안까지는 감찰위원회에서 정한 의견이 감찰본부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감찰위원회에서 지금 뉴스를 보면 굉장한 경론이 있었던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런 사례 자체가 감찰위원회에서 이런 경론이 있었던 것 자체가 없었던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의견이 갈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한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검 감찰본부에서는 아주 중징계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조영권 지검장 같은 경우에 그 징계는 모면했지만 스스로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조영권 지검장의 사퇴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더욱이 서울지검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검찰총장이 되지 못하면 새로운 검찰총장이 어차피 선임됨과 함께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물러나느냐 이 문제에만 사실은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윤 주청장의 징계가 확정되고 이게 직후에 사퇴함으로써 조영권 지검장은 어쨌든 동정 여론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본인으로서는 그 시점에 사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김성규 검사께서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읽어보셨는지요? 네, 읽어봤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이 검찰 내부에도 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김성규 검사 사례처럼 겉으로 붉어지는 수면 위로 부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네, 공조하는 여론은 상당히 진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는 이렇게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행동은 좀 확산되기는 어렵지 않은 분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이게
이것이 확산된 분위기였으면 그 이후에도 바로 글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직은 올라오지를 않았고 또 조영권 지검장도 어쨌든 사퇴를 한 상태고 네. 또 이것이 국민적인 여론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또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검사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확산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네. 자, 2년 전 백 변호사께서 검찰을 떠나면서 남겼던 글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들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정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 판단이 시대 흐름에 뒤처져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는지 되물어 봐야 한다.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네. 예, 뭐 지금 2년 후, 그로부터 2년 후 혹시 미래를 내다보고 쓰신 겁니까? 아니 전혀 아니었고 그때는 그 당시에 검찰에 대한 글이었는데 또다시 2년도 채 되기 전에 이 글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 검찰에 처한 것이 너무나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건이었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PD 수첩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건 그리고 정현주 MBC 사장 배임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에서 너무나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건들에서 한쪽의 손만은 들어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썼던 글인데 네. 사실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들어서고 다시 검찰이 좀 국민들에게 좀 인정을 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온 것이 참 서글픕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특검 요구,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처음에서부터 야권에서 특검 얘기가 나왔고 최초 국정원 수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사실은 특검이 이루어졌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사가 거의 국정원 일부 부분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재판까지 하는 중에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를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그 국정원 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국가보훈처 그리고 기무사 이 분까지 다 이게 댓글과 댓글과 그 인터넷에 네. 글을 올린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검을 하되 네. 이 특검팀이 어차피 수사를 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수사관을 파견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팀들이 위주로 일단 파견을 받아서 공판은 기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공판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국정원 지금까지 수사된 국정원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기관들 중에 그 군은 기무사가 아니고 그 사이버 사령. 네, 사이버 사령. 네. 네. 국정원 사건에서 대선 당시 그 경찰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과장이요. 네. 백 변호사님하고 비교가 자주 되곤 하더군요. 네. 두 분 비슷한 점이 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권 과장께서는 현직에 남아 있고요. 백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검사직을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현직을 떠난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는지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요. 네. 후회하지는 않고 권은희 과장님 같은 경우 현직에 남아 계시면서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 칭찬해 드리고 싶고 네.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경찰의 개혁과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 이런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혜련 변호사였습니다.